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성격이 좀 뚜렷해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진단을 좀 지속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저희가 또 책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이모저모 좀 잘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달러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고 또 코인 가치가 급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안타까운 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한 머니 무브가 한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돈의 흐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우리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외국인의 머니 무브를 많이 걱정했는데 최근에는 내국인도 많이 나가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 국내 그 주식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팔고 있고 네. 내국인도 서학개미라는 그런 이름하에서 미국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뭐 트럼프 트레이드 해가지고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주식은 약 한 4% 정도 4% 내외로 빠지는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또 4% 정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30% 이상 급등을 하고 그리고 달러 강세에 원하는 또 약세로 전환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증시가 그렇게 부진하다고 보면 증시가 바로 우리 기업들의 직접적인 자금 조달의 창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부진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직접 금융을 통한 투자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히 가계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향후 소비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기초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우리가 크게 하는 거죠. 네.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쨌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에 좀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자금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국장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계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정부 당국과 은행들이 그 요구가 있다 보니까 가계 대출을 좀 옥죄는 그런 압박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어찌됐든 잘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적으로 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상 경제계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특히 금융 당국자가 얘기했듯이 최근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커지니까 우리 국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 대출을 통한 투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신용 증가가 가계빚의 전반적인 증가를 가져오기에는 왜냐하면 신용 부분이 작기 때문에 가계부채, 신용의 대부분은 우리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당국이, 금융당국이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둔화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지금 보면은 전년 대비로 보면 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예. 그렇다고 보면 이 가계부채 이슈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이슈로서 이제 제기가 되어 왔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국의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워낙 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들이 내다본 그런 밴드 수준이 있는데 1,45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글에서는 1,500원 선까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워낙 약세도 걱정되는 판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예, 저 요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 지수로 보면 이게 106인데 당초 105만 돼도 엄청 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주요 기축통화 대비 달러의 어떤 강세, 약세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 당초의 그 달러 원 환율의 향후 12개월까지 어떤 경로를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당초 전망보다 약 한 50원 정도 위로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도 평균도 1,350원대 정도에 걸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12월 그러니까 뭐 4분기 말에 달러 원 환율의 그 레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1,200원대 후반보다는 1,3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2.0, 트럼프 2기 때 감세나 규제 완화에 따른 성장의 어떤 증가, 연착륙보다는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채 이슈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그런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데 이게 달러 원 환율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환율은 1,393원 70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1,394원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켓나우에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미 국제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달러 강세와 국제금리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타격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궁극적으로 뭐 미 증시에도 이 미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 트리거 레벨이 얼마냐에 대해서 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채 그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7%가 위험한 수준이다. 맞습니다. 아니면 뭐 과거처럼 5%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접근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앞으로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국의 당초 이번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종 금리를 3.5%까지 봤었는데 3.7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 정도 줄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보다 뭐 100bp, 12월 달에 25bp 내리면 75bp가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국채 금리의 어떤 그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재료로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좀 후퇴를 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도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나 물가 두 축을 엄청 신경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별개라고 쓸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그 노랜디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느낌 너무 강하게 들고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하면서 그걸 더 살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약간 배 아픈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굉장히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지난 10월 달에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0.4,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요. 9월 달에 전망치는 9월 달에 그 지난 거잖아요. 과거치를 0.4에서 0.8%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소비는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까지인가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우리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월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예요. 예. 그러니까 두 나라의 미국과 한국과의 소비만 보면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죠. 그것들이 결국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 속도, 굉장히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으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소비 어떤 강건성은 소비 심리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는 계속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의 그 경기 침체를 뭐 연초 아니면은 지난해부터 전망을 했었는데요. 뭐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다, 샤메 법칙이 작용한다. 그렇지만은 미국 경제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후반이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한 2%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예.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만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시아 그 주요국들 통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사실 언급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 그래요? 10월 달에 예. IMF가 경제 전망을 했는데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을 2%대 후반에서 2.2%로 낮췄어요. 선진국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는 선진국 경제 성장률 내년에 좀 올라갑니다. 미국은 너무 좋았던 데서 조정되는 거고. 근데 2.2%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주요 선진국 성장률보다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예외주의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트럼프 2기에서 제일 이제 뭐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이슈로 다루는 게 관세잖아요. 이 관세 부과가 될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가 부과되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0.6% 정도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데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에 그 보면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한 18%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의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관세 때문에 낮아진다고 하면 아세안 지역의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고 그것이 이들 통화에 반영이 되면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인 또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또 그것 관세 때문에 주변국들의 성장세가 약화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대국의 통화는 그만큼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회의나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IMF 이제 이게 국제통화기금 아니겠습니까? 여기 미션단과 연례 협의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리는 22일에 열리는데 여기는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를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도 열리는데 아무래도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여러 가지 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2.2%, 저는 2.2%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2.3% 보고 내년도 성장률을 2.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KDA가 최근에 내년도 2.0으로 하향 조정했죠. 예. 그렇지만 저는 내년도에는 하방 리스크가 커서 1.8% 정도 내려갈 거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도 성장률이 낮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예.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이외에도 뭐 재정 면에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 기획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런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특히 뭐 예상되는 게 트럼프 2.0에 대한 대외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방향 예. 이런 부분을 예상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데서 뭐 더 교육을 많이 하거나 뭐 외환시장 안정보다도
궁극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들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도 열리는데 경기 부양 대책이 뭐가 나오는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국민의 그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 톡 함께 했고요. 예,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